1999년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가 출범한 해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여러분이 다들 아실 만한 임요한, 홍진호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대거 배출되게 되죠. 그리고 같은 1999년에 등장한 초대형 신인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선수는 1999년에 데뷔한 게 아니라 1999년에 태어났다는 점이겠죠. 네. 초대형 신인의 경력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1999년에 태어난 신인도 본인이 이렇게 e스포츠와 같은 해에 태어나서 본인이 이 e스포츠 업계에 몸을 담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실은 제가 오늘 강연에 앞서서 강연 잘하는 법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자신의 프로필을 먼저 이렇게 띄우면 청중들이 아주 몰입 못하고 지루해한다는, 그러니까 실수로 강연을 할 때 하면 안 되는 점에 대해서만 보고 와서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띄워버리게 됐습니다. 실은 다름이 아니라 저는 심판을 1년을 거쳤고 바로 심판장이 됐고 그 다음 또 심판장을 1년을 거쳐서 바로 대회 운영 총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제가 저의 분야에서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어떤 도전들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총괄 책임 자리까지 빨리 올라갈 수 있게 됐었는지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은 부산 e스포츠 경기장 대회 운영 총괄을 맡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젠지나 디플러스 기아 아카데미에서 e스포츠와 리그 기획, 심판, 마케팅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임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나갔던 대회들과 그 대회들 속의 게임 속 전략들로서 여러분께서 살아가는데, 아니면 무언가에 도전하시는데, 아니면 꼭 지금은 도전하지 않으시더라도 언젠가는 좀 영감을 조금이라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은 여러분들도 이미 게임을 하고 계십니다. 꼭 온라인 게임이 아니더라도 저는 여러분을 오늘 처음 뵙겠지만요, 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수님께 다음 주까지 해와야 할 과제라는 게임을 받았다는 말이죠. 특히 이런 과제라는 게임 중에서 제일 좀 힘든 게임은 조별과제라는 팀게임입니다. 곤란하지 않으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역시나 없죠. 그래서 조장 정하기 게임, 이렇게 실은 이런 것들이 다 게임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은 하나하나의 작은 미니게임들인데 이게 우리의 인생과 실은 다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심리전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결국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런 e스포츠도, e스포츠라는 스포츠가 성립하게 되는 이유도 결국에 컴퓨터와 맞붙는 게 아니라 사람끼리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게임 한 판 한 판이 우리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와 잘하는 분야를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좋아하는 분야로 직업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잘하는 분야로 직업을 선택하실 건가요? 실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강연을 제대로 들으신다면 결국에 도전하게 된다면 이 점은 알아서 좀 알 수 있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가 여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입학한 시점을 한번 돌아가 보시죠. 저는 실은 고등학교 때 막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게임을 엄청 좋아했고 오히려 공부보다도 열심히 했었죠. 동네에서도 막 소문이 나서 재훈아 너 진짜 프로게이머 될 거냐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여쭤보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제 한계는 제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죠. 제가 프로게이머가 될 정도의 실력자는 아니라는 점을 전 이미 몇 번 대회에 나가보기도 했고 하면서 깨닫게 되고 그냥 순순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도 실은 뭔가 그런 선수에 대한 열정은 쉽지 않아서 이 e스포츠 대학 리그에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때는 주변에 어떤 학우분이 게임을 잘하는지도 모르고 해서
그 당시에는 대신 전해드립니다 코리아텍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에타에 올려서 이렇게 팀원들을 구하실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팀원들을 모았고 저는 뭐 한 세네 학번은 차이 나는 엄청난 대선배들과 팀을 꾸려서 그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제 첫 번째 대회였었죠. 그 대회에서 실은 전국 32강 본선까지 진출하는 호성적을 냅니다. 실은 이게 호성적인 이유가 제가 뭔가 피드백을 하고 싶어도 피드백을 할 수 없는 그런 좀 대선배들과 게임을 해서 뭔가 이건 이렇게 했으면 더 잘 됐을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했는데도 32강을 갔으니 이 첫 번째 대회에서 엄청나게 큰 미련이 좀 남았었죠. 그러고 전 이제 다음 학기에는 이번엔 좀 나를 중심으로 한번 팀을 꾸려서 나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라인별 팀원들을 수소문해서 저를 중심으로 한 팀을 좀 완성시켰습니다. 이 팀원들은 너무도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주고 엄청난 실력을 가진 그런 좋은 팀원들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티어는 좀 낮았지만 팀 게임의 이해도나 뭐 뱀픽이나 뭐 그런 양상을 유리하게 가져갈 줄 알았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연습 경기를 1시간을 하면 그 피드백만 2시간을 할 정도였으니 그때 열정은 실은 엄청나다고 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우리 팀은 전국 8강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실은 아쉽게 8강이 방송 경기였는데 이렇게 제가 약간 무대 공포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떨리는데 그래서 그런지 8강에서 바로 떨어졌습니다. 아쉬웠지만 근데 또 엄청나게 높은 성적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후회는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이제 군대를 다녀오게 됩니다. 근데 군대를 다녔는데 문제는 또 이 열정이 식지 않아서 대회를 한번 더 나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뭔가 높은 성적을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고 이번에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한번 그냥 즐기면서 이렇게 대회를 한번 나가보자 해서 저의 같은 과 그냥 친한 동기들과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좀 시간이 지나서 대학리그도 좀 체계가 잡혀서 이 학교 대표 선발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룰이 좀 생겼더군요. 그래서 저희 팀 이름은 그때부터 이미 우리가 대표가 되면 어떡하지 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대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대표가 되지 못하는 그 학교 대표가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은 오히려 앞선 높은 성적을 거뒀던 두 대회 출전 경험보다도 이 대회 그 준비 기간 동안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한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 이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무려 이렇게 3번의 대회 도전이 막을 내렸고 이때까지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좋아하지? 이런 방황도 함께 멈췄던 것 같습니다. 실은 애매한 재능을 타고났다는 뭔가 스스로에 대한 압박감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그저 즐기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회에서는 저는 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회에서 저는 제 생각보다도 더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노력하면 더 높은 곳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다. 확신하고 깨닫는 건 실은 이게 생각만으로 나는 이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랑 직접 부딪혀보고 나서 나는 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건 그 차이가 정말 크겠죠. 이렇게 도전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회에서 실은 두 번째 대회에서 나갈 때 저는 원래 포지션이 아니었습니다. 뭐 리그 오브 레전드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원래 축구에서는 포지션이 공격수가 아니라 뭐 수비수였었는데 이 대회 일주일 전에 연습 경기 과정에서 너 공격수가 낫겠다 이러고 나서 그냥 포지션을 바로 변경했던 겁니다. 이렇게 포지션을 변경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제가 엄청나게 높은 티어의 그런 뭐 마스터 챌린저 정도 되는 티어의 정글러들을 모두 무찌르고 8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꽤나 경이로운 일이었죠. 그리고 실은 이런 것과도 다르게 또 뱀픽이나 피드백 관련해서 제가 코칭을 하는데
이 선수들의 장점이면 장점, 단점이면 단점, 그대로 뭐 살릴 건 살리고 버릴 건 버리고 이런 코칭 능력에서 있어서도 자신감이 엄청나게 생기게 됐었죠. 실은 아직 여러분이 뭔가 도전하지 않은 분야에서 특출나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이 직접 도전해보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엄청 비극적인 삶이 아닐 수 없겠죠. 이렇게 도전으로서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확실히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었던 게 또 하나의 성장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회에서의 도전으로 얻은 건 또 뭘까요? 네, 도전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진정으로 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뭘 할 때 가장 행복한지 그 상황이 실은 먼저 찾아주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먼저 찾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도전함으로써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뭘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도전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나에 대해 알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도전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심판 활동을 하면서 친해진 배틀그라운드 선수 그 동생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아시나요? 제가 간략히 감사합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8×8km의 맵에서 점점 줄어드는 이 맵에서 결국에 마지막까지 생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속한 팀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집을 먹는다던가 이런 지형지물 포지션을 먼저 선점하는 쪽이 유리한 게임인데 이 동생이 제가 세계대 심판이다 보니까 그 프로게이머들의 실력을 보는데 이 동생이랑 같이 게임을 할 때 보면은 이 동생이 그 프로게이머들보다 훨씬 잘하는 겁니다. 이 은퇴한 선수였습니다. 이 동생. 프로게이머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너는 그냥 은퇴를 왜 한 건지 모르겠다. 다시 좀 은퇴 번복하고 돌아가라. 이랬더니 진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로 주차 좀 중하위권인 팀이 있었는데 그 중하위권인 팀에 영입이 되더니 그 중하위권인 팀을 주차 우승까지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거 진짜 경이로운 수준이다. 어떻게 하면은 게임을 그렇게 잘할 수 있냐? 제가 물어봤는데 실은 저는 약간 뭐 감도 어떻게 조절하냐, 뭐 장비 뭐 쓰냐 이 정도만 기대하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만 비밀로 말한다는 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실은 형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이거 배틀그라운드는 공격하는 팀이 무조건 유리. 저는 실은 이 말을 듣고서 뭔가 엄청 당연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특성상 먼저 지형을 이렇게 차지하고서 방어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공격하는 팀이 유리하다? 이거는 뭔가 좀 역설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설명을 들어보니 좀 납득이 되더군요. 우리는 실은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온갖 변수를 다 예상하고 그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차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하는 쪽은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그 틈 하나만 파고들면 어떻게든 공격은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모든 변수를 차단하고 제거하는 것보다 어떤 변수를 내가 직접 만드는 게 훨씬 쉽다. 이 말은 결국 이렇게 귀결되더군요. 네. 도전하는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 그리고 도전하지 않는 쪽은 무조건 불리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겠죠. 하지만 뭔가에 도전을 한다면 뭔가 상황은 조금이라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도전에 앞서서 도전을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다는 그런 마인드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을 하라는 게 아니라 도전을 안 하면 손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도전에 앞서서 좀 망설이고 있으시면 이렇게 안 하면 손해인데 내가 왜 도전을 안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든 그냥 쉽게 도전에 좀 한 걸음 더 다가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은 제가 그래왔으니까 더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좀 궁금하실까봐 제가 사전에 질문들을 좀 네. 어떤 게 질문으로 들어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 티어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실은 리그 오브 레전드는 좀 제일 못하는 게임이어서 최고 티어 기준으로 다 롤은 한 마스터 정도였고 오버워치는 랭커 500위 정도는 찍었고 배틀그라운드는 한국 서버 듀오 랭킹 1등이었습니다. 네. 근데도 실은 프로의 벽은 꽤나 높더군요. 그리고 요즘에 실은 e스포츠 산업의 실태가 어떻냐 이런 질문도 많고 제가 보기에도 막 뭐 선수들 연봉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e스포츠 산업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니냐 좀 뭐 이제 좀 레드오션이 아니냐 좀 흔들리고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많이 듣는데 실은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산업의 근간이 팬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네, 망하지 않는다는 건데 e스포츠가 쉽게 말해서 다른 스포츠랑은 다른 게 스포츠는 뭐 축구면 축구, 팬, 선수 이렇게 종목과 플레이어 그리고 어떤 팬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e스포츠는 게임 종목 그리고 팬 그리고 선수들 이렇게 세 가지로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실은 이 산업 구조에서 단 한 명의 팬이라도 있으면 그 스포츠 산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은 제가 아까 저의 열정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e스포츠의 열렬한 한 팬이기 때문에 네, 더 확신에 차서 e스포츠 산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실은 여기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스로의 팬이 되면 여러분이 어떤 도전을 하던 간에 여러분도 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도전에서든 스스로를 믿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될수록 계속해서 꺾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도전한다면 여러분은 어느새 자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자신이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런 걸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